태안 선박 화재가 두 번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 큰 불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주들은 총체적 대응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가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남도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0척의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한 사람당 생활 안정 지원금 47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3일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남 곳곳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산 수덕사에서 옥계저 수지를 지나 남연 북묘까지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열흘 전 태안 신진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에는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의 순간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네, 피해 선주들은 총체적 대응 부실 탓에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관이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압은 10분 만에 중단됩니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다시 물 공급이 이뤄진 건 10여 분 뒤. 그 사이 불길은 옆 선박들로 번집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허비한 겁니다. 해경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재 발생 15분 뒤 소형 경비정이 현장에 다가가지만 한동안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불이 난 배가 해수를 따라 조금씩 다른 선박 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여선 다수가 몰려있는 곳은 최초 발화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이 난 선박과 불이 붙지 않은 선박을 분리할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큰 경비정들이 도착한 시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1시간이 훨씬 넘어서 왔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화재가 다 번져서 참 설수기조차 어려울 그런 지경이었고요. 초동 대응에 해경파출소 근무 인원 4명 중 2명만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해경 측은 반박했습니다. 4명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한 명은 여기 손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이서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전화 연락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선주들은 아무도 제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군에서는 재난 문자 발동도 안 했었고 해경에서도 초동 조치를 잘못했고 비상 연락 체계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 소방서도 화재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재 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태안 해경서장이 경질된 가운데 신임 서장은 2일 현장을 둘러보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선박 30척이 피해를 입어 조업 손실을 제외한 피해액만 170억 원. 현재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는 대체 선박 구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태안 선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대체 선박 구입 등 특별 자금이 지원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화재 피해 어선 30척의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10억 원으로 연이자 2%의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기존 수산정책 대출금을 받은 어민에게는 상환이 1년 동안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됩니다.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1인 47만 원에서 5인 149만여 원까지 가족 인원별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아산 6명, 서산 2명, 그리고 당진과 천안이 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656명으로 늘었습니다. 퇴원자는 2,533명, 사망자는 35명입니다. 1일 기준 백신 접종률은 1차 백신 72.2%, 2차 백신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누적 508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2건, 중증 이상 반응이 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경증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은 등교 수업 유지와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최근 학생 확진자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어른들을 통해 감염되고 있다며 어른들의 방심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충남에도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김난영 아나운서는 올 네. 봄에 꽃 구경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 많은데 가기가 좀 꺼려지고요. 네. 또 꽃 축제도 대부분 취소되다 보니까 못 갔네요, 아직. 네. 우리 지역에도 벚꽃 명소, 봄꽃 명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전하게 차 안에서 꽃을 즐기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사실 차를 탄 채 즐긴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데요. 우리 지역의 벚꽃 명소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수덕사 앞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길이 하얀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꽃향기를 따라 가야산 쪽으로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다 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타납니다. 조선 헌종대왕의 퇴실 비석이 발견됐던 옥계 저수지에도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가야산 입구로 가는 길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디를 가면 안전하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나. 네, 그 고심하던 끝에 여기로 찾아왔어요. 봄을 오늘 하루에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남현군묘 앞에 유적지 발굴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것도 인상 깊고. 수덕사 입구에서 옥계 저수지를 거쳐 남염군 묘까지 거리는 약 10km.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코로나19로 꽃 구경 가기 어려운 요즘 비대면으로 차 안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로 꼽힙니다. 안전을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거나 밖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방문 차량에 대비해서 교통지도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벚꽃길 드라이브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하면서 저희 이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000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예산 벚꽃로도 추천합니다. 예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 벚꽃은 다음 주까지 활짝 피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 의원 등 136명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당은 오는 12일까지 소속 선출직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 시작됐습니다. 첫날 오후 4시까지 선거인 15,0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7%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와 봉산 주민자치센터, 고덕면 주민자치센터, 신안면 복지회관입니다.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본투표일은 7일입니다. 신문 브리핑 내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 유일의 국립대인 공주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공의료인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고려하는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가 경남, 전남, 충남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주대가 공공의대 신설과 내포 신도시 캠퍼스 설립 계획을 밝힌 겁니다. 공주대는 내포 캠퍼스에 간호보건 계열 학과와 해양학과,
다문화학과, 정책대학원 등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공주대학교 김영미 기획처장은 지금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주대는 충남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7.1%로 의료 복지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넓어 의료 취약지가 많다는 점과 연간 53만 7천 명이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의료보험 지급의 역외 유출액이 약 4,628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충남 지역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공주대의 공공의대 신설이 의협의 반대로는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하면서도 신설된 의대 캠퍼스가 내포 신도시에 오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 관계자는 내포에 의료기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효성 극동 아파트 앞에 병원 부지가 있으니 공주대가 내포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역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조종수 팀장은 내포 신도시에 대학 1, 대학 2 부지, 병원 부지도 있다며 대학 2개는 유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청량군 청소년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량군 청소년재단은 앞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과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군은 재단 출범에 이어 충남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당진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7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시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오는 15일부터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농기계 사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전문 교관 6명이 각 마을을 돌며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은 선착순 50명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야광 반사판과 스티커 등 안전장비도 무료로 지급합니다.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세광 엔리치 타워 아파트가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4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도가 4월 대형 산불 방지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최근 10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47건으로 이 가운데 54%가 3월과 4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75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피해 면적은 28헥타르입니다. 도는 농사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입상객이 많은 등산로 주변에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하거나 화기 취급 물품을 소지한 등산객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최근 10년 동안 만우절을 핑계로 119에 장난 신고를 거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의 신고 접수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1일 만우절에 접수된 장난 전화는 0건입니다.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 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최초 1회 200만 원부터 3회 이상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김영수 충남도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